들어갔어. 네. 이 사람 준비되고. 자, 들어가서 준비 시작. 주간 우리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 시작은 뭡니까? 네? 큐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하이큐? 요땡으로 하시죠. 요땡. 자, 할게. 자, 주간 우리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야나운서 김지호고요. 저는 야마코치 김동욱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가 왔죠? 네, 네. 제 아들입니다. 시바 동명 소개합니다. 동명이. 동명이 고생 많다. 자, 동명이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2번 녹화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남자 둘이서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좀 삭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나마 모니터 좀 채우라고. 근데 앞을 안 보네요 동명이가. 원래 네. 이런 놈이라서. 그러면 주간에는 좀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좀 있으셨나요? 좋은 일은 따로 없었고 네. 근데 제가 소소하게 동명이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녹화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 어제랑 요번 주에 계속 이제 동명이 촬영을 조금 했습니다. 자, 동명이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뭐 얘기해도 되나? 아, 그럼요. 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우기와 맹입니다. 우기와 맹이. 네, 동기와 동명이 채널이니까 뭐 애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구독해주세요. 네. 여기 김동욱 코치가 또 이전에 이름이 김동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명한 이름이 김동욱인데 그 동욱이에서 이제 예전 이름 동명이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플레임이 시바 동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플레임은 시바 네. 동명. 이렇게 네.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네네. 시바 동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지금.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약간 뱀파이어 같기도 하고 지금 거의. 디톡스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디톡스. 네. 아시죠? 이 독소 빼주는 그건데 한 5일 정도를 그걸 물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로써 지금 한 60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자, 동명이 그 재미없대. 플라스틱 다시 플라스틱 좀 뺏겠습니다. 네, 플라스틱만 빼지. 이거 지금 소리가 시끄러워서 안 돼, 동명. 네, 다시 올라와 봐 그러면. 자, 어쨌든 뭐 저희 이번 주에는 네. 추신수 선수가 또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또 선행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요. 네. 네. 추신 선배 멋있어 아무리 생각해. 그게 굉장히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DKTV, 다니엘 TV죠. 다니엘 동미야 그건 안 돼. 비싼 거야. 방송 방해하러 데려온 거 아니야. 이제 그분이 이제 웨스 로버츠 선수랑 이제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제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번에 선행을 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좀 알 수가 있어서 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제 항상 만나면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대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에 보면 하늘 같은 선배인데도 미리 다가와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좀 컨디션 어떠냐, 뭐 좀 몸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준다는 거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추신수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후배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라고. 혹시 친분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걸로. 저도 친분은 없는데 네. 그 사람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인부. 그렇죠. 저는 관상을 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는 네, 아닌데 네. 그 추신수 선배님 보면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지. 네,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뭐 실제로 이런 마이너리그, 네. 미담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리그 고생도 많이 했었고. 네. 하여튼 뭐 추신수 선수가 선행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갑자기 이제 국뽕을 잔뜩 들이마시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또 국뽕이라고 요즘에 네. 하긴 뭐. 네, 국뽕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리고 이제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아베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번에 또 아베 감독의 체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아,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 어떤 횡포, 네. 그리고 선수들하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코칭 철학이 확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보통 저는 어설프게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동원 코치가 그 사람은 그게 철학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렸을 때 저희 그렇잖아요. 많이 맞은 사람들이나 정말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악습을 끊어내고자 어떤 발걸음을 취하는데, 그냥 그대로 받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코칭도 그렇고 이게 뭐 모든 가정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성공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이제 야만적인 행동을 네.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이제 곧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 되는 것 같아. 그 이제 뭐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됐으니 너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네, 그 그렇죠. 정답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10명 중에 한 명이 사실 그렇게 해서 잘 돼요. 네. 정신력이 가다듬어지고 오히려 그걸로 자극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나머지 9명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잘 안 된다는 거지. 네. 이번에 이제 그 사태에서 이번 사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베 감독 이제 말도 굉장히 올드한데 아베 감독 말이 2군은 요미우리가 아니다. 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네, 2군은 우리 요미우리가 아니다. 경산이 있을 때 이거 그러니까. 자주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야. 1군에 가야지만 요미우리가 되고 1군에 가야지만 뭐 삼성이 선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왜냐면 2군 선수들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인프라지만 일본 인프라는 얼마나 넓습니까? 고등학교 그리고 야구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요. 프로에 입단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정말 그렇죠. 대단한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니네는 2군이니까 너는 요미우리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래놓고 이제 네. 프로 선수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너희는 프로 선수야. 행동 처신 똑바로 해. 근데 말은 너희는 선수 아니야. 네, 2군은 요미우리 아니다. 너희는 프로 아니야.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제 행동 거지 이런 똑바로. 말들 자체가 네, 그렇죠. 저희 또 갑자기 기분이 또 안 네. 좋아졌는데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뭐 연습 경기 중에 카사이 하야노 선수가 이제 외야에서 조금 느슨한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자들을 좀 살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기 끝나고 펑고를 300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런 게 사실 좀 익숙하긴 한데 300개 뭐 많이는 안 했네요. 자 근데 외야에서 어떤 이제 네. 300개를 받는다는 거는 내야에서 300개와 외야에서 300개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도 예를 들면 던지는 것까지 하면은 그렇죠. 이게 몸에 굉장히 과한 그런 스트레스가 갈 건데. 우리 동명이를 데려왔잖아요. 네. 강아지는 폐활량이 좋잖아요. 그래도 제가 공 가지고 놀라 그러면 얘가 20분을 못 놀아. 300개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두 분은 그러면 펑고를 받아본 게 가장 많이 받아본 개수가 몇 개예요? 저는 사실 개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노란 박스. 노란 박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 노란 박스 있잖아요. 그 운동 야구공을 잡는 노란 박스가 그게 있어요. 사각박스인가? 무슨 뭐 그런데. 아니 그게 하여튼 노란 박스인데 그게 보통 꽉 채우면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한 2통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뭐 체력 훈련 겸 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건데 그건 뭐 체벌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미스 플레이를 짚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절대 미스하지 않게끔 한번 짚어주는 건 괜찮은 건데, 근데 미스 플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미스 플레이를 약간 벌처럼 300개씩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12시까지 번트 됐다고. 번트 실패 3번 했다고 오후 4시부터 밥도 안 먹고 12시까지 번트 된 적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고향 원더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펑고 300개? 뭐 300개만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이 약간 이제 꼰대인 거지. 네, 꼰대라기보다는 아니야, 나도 꼰대.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부상의 위험도 있는 거고. 나도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런 거 봤어요. 선수 이제 후배가 이제 팀 플레이 중에 3루수 보내는데 공을 자꾸 놓쳤어. 그러니까
이제 수석 코치님이 야 너는 정신력이 그거 공에 대한 뭐 이런 애착이 없어 이러면서 1000개를 마운드에서 형 그거 해봤지? 캐치 장비 전부 다 차고 마운드에서 세게 쳐가지고 홈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포수도 아니고 삼루수인데 그거를 진짜 1000개를 받았어. 심지어 그 펑고 이름이 그 당시에 살인 펑고라고 했어요. 이 자기들도 역시 이름을 살인 펑고라고 지을 만큼 그 극악무도한 그 펑고인데 그게 과연 선수들 내야수들이 공을 뭐 바운드 처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죠. 펑고나 아까 말씀하신 그 번트를 체벌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번트 될 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던가요? 먼저 얘기하시면은 반반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네네 이거는 저 같은 선수는 오히려 그렇게 연습량을 막 이렇게 가져가면 실수가 줄긴 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야구 잘했고 근데 이걸 트라우마로 가지는 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벌써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네. 근데 실력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선수들도 야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 그 트라우마가 가득하겠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또 저걸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는 없죠. 그때 당시에 이제 번트 얘기를 해보면은 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밤 12시까지 막 그 머신을 계속 해놓고 계속 된다는 거는 집중력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미스를 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해요. 다음에 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김노호 코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선수한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거고 본인 때문에 이 연습을 했다. 그러면 아무 죄 없는 다른 선수들도 밤 12시까지 같이 번트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투수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라커룸에 연습 끝나면 퇴근을 못하니까 연습 안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용병들도 그때 당시에 그 노장 선배님인 최양남 선배, 김수경 선배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의자 2개 이렇게 연결해놓고 야 안 끝났냐? 그러면서 핸드폰 게임을 다 만렙이야 다. 그리고 볼 주술 때만 쓱 나와가지고 볼 한번 줍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번트를 다음에 실패를 안 하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패를 안 했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효과는 있긴 그게 해도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투수들 아무 죄 없는 투수들 그렇죠. 쳐야 되는데 불편하게 낙하해서 계속 핸드폰 게임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컨디션을 위해서 식사하고 또 일찍 쉬어야 되는 또 선수들이 또 밤 12시까지 다음날 또 영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2칸, 3칸 앞을 약간 못 내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뭐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프로 고양 원더스라는 팀에 있으면서 김성 감독한테 배우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고 느낀 것도 많은데 그런 말이 난 싫었어. 프로에 있다가 온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를 못 가고 온 사람들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실패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너는 실패자니까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다시 가야 된다. 왜 실패자야? 예를 들어서 도전자인지 예를 들면 너희는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도전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학교 졸업하고 프로 못 간 사람들은 일단 실패자 그리고 프로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니는 한번 잘렸으니까 방출했으니까 실패자 그 실패자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면은 더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싫었거든요 사실.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실패자들의 집단.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LG 트윈스나 뭐 NC 다이노스나 뭐 삼성 라이온즈는 이길 수도 있지. 너는 프로팀이고 우리 독립구단인데 그러면은 지면은 얘네들이 지는 거 가지고 이제 저 새끼들한테 졌다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야 니네 사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거 주변의 시선 너네 실패자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싫었는데 지금 요미우르에서 약간 그런 일본은 사실 사단이 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조수 코치와 코치들과 아베 감독이 좀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네. 아베 감독 나이가 어린 편인데 이제 2군 감독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파격적인 그런 행보잖아요. 그러면은 투수 코치들이 나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투수 코치들은 정작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볼넷 줘도 괜찮으니까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소심하게 투구를 하지 마라. 강하게 크게 해서 던져라. 볼넷을 줘도 괜찮다 라고 코치들은 말했는데 아베 감독은 이제 볼넷을 주니까 거기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코칭 스텝 간에도 어떠한 불화가 생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실례로 2년차 투수가 뭘 알겠어요 사실. 뭐 신인 때부터 잘하는 투수들도 있겠지만 나오에 다이스케 이 선수가 이제 경기 중에 볼넷을 많이 내줬어요. 그럼 이제 뺀 거죠 아베 감독이. 그리고 더가웃에서 모든 선수와 모든 코칭 스텝 그리고 경기장의 모든 이런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큰 목소리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잘된 지도 방식인지. 지도 방식이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깡패인가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감정 조절도 못하고 감정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야구를 엄청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그런 마인드로 야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딱 뭔가 정신력 뭔가 워낙 엘리트 선수 출신이었고 엘리트가 아니고 완전 슈퍼스타잖아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완전한 철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했고 옛날 선배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었고 나는 그래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난 이런 선수가 됐다. 어르고 달래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저기 러시아 같은 데를 보면 해야 되나? 아닌가? 러시아도 요새 안 그런 북한을. 저는 사실 아베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굉장히 이승엽 선배님하고 그렇죠. 좀 잘 지냈어요. 그리고 약간 친한파로도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베 하면은 이 새끼 싸가지 있는 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싸가지가 많이 없는 친구네요. 예. 그럼 이런 식의 과연 지도 방식이 유망주 1군에서 22타수 무안타로 2군 강등 김동욱이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다쳐서 왔겠어요. 야 아베 감독이었으면 나 오지게 뛰었겠다. 그러니까 오지게 치고 1군에서 팀에서 유망주를 생각하는 그런 선수인데 22타수 무안타 이 정도로 못 치면은 진짜 바가지 안타로 하나 나올 법한데 이 정도로 안 되면은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거예요. 선수는 벌써 상처 투성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자 2군 가서 재정비 좀 하고 다시 올라와라 하고 2군 내려가는데 아베가 있네. 갔더니 이거는 뭐 그 산 넘어 산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티베팅 계속해서 그리고 내야 외야 이 선수가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팀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 그 내야 외가로 오가면서 계속해서 펑고를 받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가 부상. 허벅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죠. 햄스트링 부상은 한 번 당했을 때 부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체적 고통이 주어지니까 얘가 못 버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선수를 죽이는 게 아닌가. 죽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선수를 이렇게 뭐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 선수를 막 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아베 감독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어린 선수들은 조금 서투르지만 나이를 좀 먹으면 이런 감독들의 유형은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력 있는 모습. 배우가 되면 돼요. 야구 선수가 아니고 제가 어린 선수들에게 지금 제가 지도하는 선수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너희 감독 스타일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유형의 감독이면 자 너는 지금부터 연기자가 돼야 돼. 눈 딱 뜨고 인사하고 눈 그 사람 앞에서 뛰어다니고 그 사람 앞에서 항상 이런 초롱초롱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사람도 아주 간단해.
그 모습으로 만족해요. 얘는 뭐 하려고 하는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뭐 술을 먹고 막 놀고 뭐 이런 인성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연기자의 모습. 이게 정말 진짜 이게 바로 이게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댓글에 찬반 이런 양론이 달렸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찬성하는 의견. 저렇게 해야지 1군으로 가지. 저렇게 안 하면 2군을 못 간다. 훈련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 안 하더라도 다치면 뭐 말짱 뻥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쵸. 2군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정신론이 아닌 과학적이고 적인 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반이라고 했지만은 의미상은 이제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한 댓글. 저렇게 1군 가지. 저렇게 안 하면 1군 못 가. 니네는 영원히 2군 실패자. 그러다 방출 당하는 거야. 약간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단 이 댓글 단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과연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의 노력을 했나? 그런 것도 궁금하죠. 그렇죠.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티즌들의 찬반 양론이 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쪽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지금 찬과 반에. 당연히 찬성이죠. 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왜냐면 성공한 사람은 적어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 댓글에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아. 실패자들이 부정적인 댓글 달겠죠. 자기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했냐 이거지 내 말은. 저도 못 봤어요. 그런 말 입으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근데 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잘 못 봤거든 사실. 근데 아베 감독님 사례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공. 아베가 했단 말이에요? 아니지 이 말이 생각났다. 생각난다고? 그렇죠. 지금 선수성으로 과거에 선수 성공을 거뒀잖아요. 이제 지도자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원래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야구 선수 막 이치로 책도 그렇고 막 책 막 봤어요. 막 이래저래 야구 관련 책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 자서전.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거기서 얻었던 지론이 하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과대 포장돼서 그게 과연 이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지호의 스토리 이거를 사실 우리가 책으로 내봐. 붙여야죠.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붙이고 피 붙이고 해야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피가 잘 붙어. 요즘에 피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바퀴벌이가 없잖아 사실. 우리가 엠스쿨만 가기만 하고 이제 책 하나 내면 돼 이제.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피와 살을 이제 붙이는 거죠. 지금 막 다크서클 생길 정도로. 지금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런 것들. 이것도 정신력이잖아. 그렇죠. 아무튼. 진짜 힘드네요. 근데 저는 얼굴에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댓글을 볼 때 제가 고맙더라고요.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 정신력이 아니고 과학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그런 훈련 시스템이다. 메타인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 사람 놓고 봐도 무언가를 이루려면 일단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짚어주는 게 지도자인 것 같은데 아베는 뭐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하여튼 뭐 아베라는 이름은 도대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이야기로 조금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훈훈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번에 다저스 다시 자리하셨네요, 선생님. 네. 저보다 유튜버 선배님이시거든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자 이제 이런 전염병 사태 때문에 지금 시즌이 중단돼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시즌이. 근데 LA 다저스에서 시즌이 중단된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어떤 미션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는 과제를 하나 내렸는데 첫 번째는 나의 미션을 찾아가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그런 성향을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목표는 내가 되기로 원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를 이제 본인들이 자문자답을 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제를 줬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보통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베와는 완전히 너무 반대쪽이네요. 정말 선수를 본인을 자각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 그렇죠. 역시 다르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 좀 부끄럽잖아요. 나 부끄럽잖아요. 혼자 뭐 앉아가지고 뭐 명상에 잠겨서 가지마. 나는 누구인가? 동명이는 누구인가? 동명이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 본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어떤 과제로 내준다면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제가 선수 때 아베 감독님 스타일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딱 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뭐 없었어 계획이. 무조건 많이 치고 매일 스윙 100개 이게 저의 약간 사실 이거 근거 없는 소리잖아요. 사실 매일 스윙 100개 이게 쌓이면 뭐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렇게 잘 된다, 방망이 잘 치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지론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랬죠 뭐. 네,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메타인지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메타인지가 뭐지? 그 나에 대해서 약간 자각을 하기 시작했죠. 나의 단점 뭐지? 나의 현재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앞으로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준비하고 그 비시즌에 그런 걸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 다음에 제가 야구 인생 최고 커리어를 찍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확실한 이게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이걸 알고 하는 거와 그렇지. 이걸 모르고 하는 거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저스에서는 이 어른 선수들에게 실천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어차피 상대와 붙는 경기잖아요, 야구는. 네.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더 역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실력과 어떤 실력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나의 성격은 어떻고. 김주호 캐스터는 끝날 때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했죠 뭐. 그냥 네, 계속. 생각 안 하면 무조건 많이 하면 이긴다. 아베 스타일이네. 네, 그런 느낌으로 아베가 좋아했겠네. 약간 성격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욕하긴 했지만 만약 아베가 감독이고 아베 아들 됐겠네. 제가 선수,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창씨 개명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뭐 앞에서 뛰어다니고 뭐 했겠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앞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야, 근데 다저스는 참 이런 거 보면 어린 선수들 복 받았어, 미국 애들은.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정리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또 야구 외적으로 또 뭐 문장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편견 있잖아요. 우리 뭐 무식하다. 그리고 뭐 머리가 안 좋고 뭐 창의력이 떨어지고 뭐 글씨 못 쓰고 문장력 없다. 뭐 운동 그만두면 깡패 된다. 뭐 인성 쓰레기에 막 약간 여자 때린다. 술 먹고 운전한다. 이게 매 그 몇 명의 놈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다 생기는 거라면 안 그런 선수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 입으로 훌륭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합시다. 네. 우리 결혼해야 되잖아, 우리도. 그렇죠. 결혼 뭐 갑자기 또 결혼으로 갔네요. 자, 이게 이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어떤 어린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혹시나 지금 현재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선수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이런 과제를 한번 내주면 어떨까? 사실 부모님들 중에서 아베 스타일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차 저희가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모님은 코치 감독이 아닙니다. 절대. 부모님은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지 코치 감독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에게 좀 이런 과제를 좀 내려주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게 많네요. 자, 다저스가 그렇죠. 다저스가 이번엔 그런 과제도 내줬지만은 이번에는
야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새로운 거를 좀 도전을 해봐라. 그러니까요. 이런 미션을 또 내려줬어요. 첫 번째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14일 동안 매일 연습해서 그리고 꾸준하게 내 것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봐라 라는 어떤 미션을 내렸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 거긴 한데 첫 번째 언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리고 또 뭐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너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요리 배우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을 공부하기, 요가를 또 배우네, 연습하기, 호흡 배우고 명상 그렇죠. 배우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 음악, 휴식 음악, 그렇죠. 독서 음악. 되게 훈련할 때는 뭔가 좀 빵빵 약간 EDM, 8비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들어줘야 흥이 나서 웨이트를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저는 사실 실제로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를. 제가 또 요리를 좀 하지 않습니까? 또 집밥을 좀 혼자서 잘하는 스타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가 되죠? 나는 먹으러 갈게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야구 외적으로 다른 종목을 배워본다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종목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을 빼고, 힘을 집중시키고 이런 크게 나누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스포츠를 하면서 어떤 야구에 대한 그런 힌트를 또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진다. 저는 사실 선수 때 그랬거든요. 책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간 제 마음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좀 명확해지더라고. 그렇지. 책의 장르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에게 정말 이런 저를 발전시키는데 너무 도움이 됐었어요. 책을 읽는 게. 저도 책은 엄청 많이 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책을 즐겨 읽는 편이고, 저는 자기계발서는 잘 읽질 않아요. 이 자기계발서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얘기는 다 맞아요. 근데 좋은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쌀로 밥 짓는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쌀로 밥 짓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자기계발서는 보면은 약간 자기계발서를 읽으려고 자기계발서를 구입하는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의지를 벌써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계발서를 내가 사서 읽을 정도의 의지면 안 읽어도 된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분야에 지금 적적하다는 마음을, 적적하다고 팬들이야 적적하지만은 선수들은 적적한 게 아니죠. 지금 저번에 기사 보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이응년 선수가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실력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요즘 게임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것도 시간을 하나의 그렇죠. 그럼요. 그 시간을 불안해하고 내가 언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지내는 것보다 그런 좀 시선을 돌리는 거죠. 다른 쪽으로 내가 어떤 쪽 흥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거를 구단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이런 미션을 내려주고, 제가 선수를 딱 그만뒀을 때 이거랑 같은 얘기일 수 있나? 선수를 딱 그만뒀을 때 여행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와. 아이고. 지금은 이별을 했지만. 시집 갔나요?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모르는 걸로. 그때 당시에 제 분에 넘치게 약간 좀 갔어요. 좋은 리조트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었어요, 일주일을. 근데 저는 그때 그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게 너무 많았거든. 이런 편안함을 누리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혹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잡혔어요. 저는 그때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그게 여행을 통해서 얻어졌잖아요.
사실 이것도 약간 그런 미션이 아닐까.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그렇죠. 그죠? 그럼 새로운 어떤 걸 또 깨우칠 수가 있는 거고. 깨우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계약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구단에서 여기에다 이제 사인을 하고 이 사인을 하고 어떤 그 사인이 되면 이제 효력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에게 이거를 공유를 하고 선수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런 걸 했다라고 알려주고 싶은 선수 한 명에게 공유를 해라.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이 어떤 미션을 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보면 여우야. 자유를 가장해서 이렇게 다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참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럽네. 그냥 저는 그냥 사실 미국 애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또 우리나라에 또 좋은 점이 있다면은 또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배워야 될 점은 배워가고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완벽하게 네. 100% 흡수할 수는 없어. 근데 가져올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가져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훈 코치 이야기 듣고 저는 그랬던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또 달렸잖아. 바로 네 휴식 없이 이제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야구를 그만두면 내가 과연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서칭을 해보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휴식 어떤 내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플랜보다는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베 스타일이네. 네, 김정은 아베가 좋아. 아베가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선수랑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저기 요미우리 한번 가봐요. 아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많이 노쇠화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야구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예. 가네무라 지우상. 가네무라가 맞죠? 김씨니까. 예. 가네모토 아닌가? 가네모토 그 있잖아. 약간 생긴 것도 한신. 네, 맞아요. 약간 일본처럼 헤어스타일도 약간 저기 그 일본 영화 나오는. 자 오늘은 제가 헤어스타일을 왜 이렇게 했냐면 계속해서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커버를 하고 나갔다가 그 오늘은 좀 뭔가 변화를 줘볼까 해서 5대5를 했는데 변화를 가졌어 지금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너무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네. 네. 동우 코치님의 어떤 이런 조언하려고 저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느끼는 게 많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계획적으로도 독서를 좀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뭐 다저스 요미우리 다저스 너무 극단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광고 우리 야구 협동조합에서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캠페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갔던 캠페인을 굉장히 동감해 주시고 같이 이제 리트윗 해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또 좀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또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엔스풀 버전으로 읽어. 자 이게 좀 연기력이 또 필요한 거라서 엔스풀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야 바보야? 너 머리가 장식이야? 자 연기는 제가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왜 뛰고 있냐?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이나 프로로 가겠냐? 김 코치, 자 빼버려. 자 잘라. 저 가서 운동장 뛰라 그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아마야구의 이런 아직도 이런 부조리들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야구 협동조합이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힘쓰는 그런 개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에 이렇게 월요일마다 격주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저녁 7시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홍보를 뭐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같은 본인의 계정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어떻게 보면은 힘찬 발걸음이 좀 뭐 물방울이 모여서 또 이제 바다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했다가 이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환 재단에서 저희를 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방정환 아시죠? 몰라요, 저는. 소파 방정환. 네. 소파 방정환이라고 그 아재 개그를 좀 해주셨는데 쇼파가 아니고 소파입니다. 네. 소파 방정환 선생 그 정신을 담은 방정환 재단에서 저희 우리하고 협동조합 또 협찬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혹시나 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해서 어떤 협찬과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방정환 선생님 아신다고 했더니 공상당이 싫어요로 생각하셨나요? 그거는 그거였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는 그냥 리액션. 그 전에 제가 어린이날 먼저 말했잖아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얘기하고 이제 아까 이승복 그러니까 그분 그래. 그거는 그분이 아니라 방정환. 오케이 어린이날. 그다음에 이제 이승복 책 좀 읽는 요 정도 리액션이었는데 갑자기 그래도 소파 방정환 알아야죠. 그 위인인데. 왜냐면 어린이들의 그 인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의 그거를 인권 같은 걸 위해서 엄청 힘쓰시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책도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발간해 주시고 정확한 명칭은 한국방정환 재단이고요. 생각하는 야구 교과서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건데요. 정말 쉽게 좀 표현이 돼 있네요. 어렵지 않게. 좀 안 읽은 책도 읽은 것처럼 얘기 잘하네. 아니요, 딱 보면 알죠. 짬밥이 있는데 책을 딱 보면 이제 이거는 지루하고 어렵다. 이거는 그림이 또 있고 하네. 그림 있고 재밌겠네요. 네. 여기 또 이제 저희 최승표 대표님 여기 또 글 딱 들어와 있네요. 데이터와 야구 맞나요? 아니. 여기 바로 지나갔는데. 아는 게 뭐야? 여기 있다. 뭔데? 잠깐만 있어봐. 이게 제목이 실수해도 괜찮아. 아니야? 야구는 실패의 게임. 요거를 또 이제 쓰셔서 이 책에 또 같이 올라오셨습니다. 아무튼 역시 그런 취지답게 한국방정환재단에서도 이렇게 여러모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야구 협동조합을 후원하고 계신다는 점, 가장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발연기를 펼치면서 든 생각인데 역시 자주 그런 거 안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기 안 들어가니까 이게 살지가 않네요.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였죠?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야 너 바보야. 머리가 장식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야 너 바보야. 야 이렇게 시작해서 똑바로 안 해? 개새끼 돌대가리 새끼 아니야 이거? 개새끼 저기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은 왜 거기서 하고 있어? 나와 이 새끼야 지금 당연히 갖고 있어.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옛날에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은 아베가 좋아했겠다 확실히. 아베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일본에 가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만나보는 걸로. 거기 비를 좀 마시면서 얘기 좀 해봐요. 좋아할 것 같아. 또 일본에 또 야마나카상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코치님 계시기 때문에 일본 언제든지. 갑자기 자꾸 아베랑 엮으니까 이 시국에 굳이 가신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라고만 얘기를 했지. 언제든지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는 뭐가 나죠?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일본에 대한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프로야구 코치를 꼽으라면 지금 LG 트윈스의 배터리 코치인 세리자와 코치님을 꼽아요. 세리자와 코치님 만났던 삼성라이즈에서 2년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마음으로 통했던 코치님. 다음에 그 세레지와 코치랑 있었던 일도 한번 섭외를 하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속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거 지금 시국 때문에 이천에 갇혀 계시더라고요. 지금 두산 쪽이 LG. 그러면은 이거 근데 지키셔야 돼요. 이거 방송에 이게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저는 이상훈 코치님을 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만 하는 걸로. 근데 분명한 건
구단에 있는 사람은 안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그런 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런 편견들을 깨부셔야 되는데. 네. 이상한 코치님 어차피 엠스플에 계시니까 엠스플 관계자들 보고 계시죠? 네. 갑자기 김지호를 엠스플로. 좋았어. 그런 거야. 네. 저기 뭐 이상한 코치님은 뭐 제가 언제 한번 전화 드려서 한번 식사하면서 좀 자리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까지가 준비한 저희 이번 주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뭐 아베가 좀 갑질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LA 다저스는 이렇게 훈훈하게 선수들에게 어떤 이런 과제를 내려줬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엔딩 있잖아요. 주간 우리야구 좋아요, 구독 먼저인가? 구독.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 엠스플로. 그렇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